김성미, 박정수 대표, 김태성 이사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는 저희가 순서를 바꿔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네. 마감에 산다부터 이야기를 하고 빠르게 오늘 시장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정수 대표, 김태성 이사의 오늘 종목을 볼 텐데 그 전에 앞서서 박정수 대표님이 지난주 이 자리, 지지난주 이 자리에서 이야기했던 두 개의 종목이 모두 다 지금 두 자릿수 수익을 내고 있어요. 네. TSI 그리고 텔레칩스인데 계속 홀딩입니까? 목표가 터치했습니까? TSI는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 14,900원을 터치는 했거든요. 네. 하지만 5일선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오늘 5일선 터치를 했는데 무너지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나면서 전고점 17,000원짜리도 한번 위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정도까지는 시세를 좀 지켜보시면서 홀딩 관점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TSI는 홀딩, 목표 주가를 터치했지만 5일선을 깨지 않았기 네. 때문에 가능하다. 텔레칩스 역시도 요즘 이 반도체와 관련해서 굉장히 핫한데요.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상당히 좀 저평가된 이제 펜리스월 회사였는데 이번에 좀 부각을 다시 한번 받으면서 어느 정도 좀 시장에 좀 인기를 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평가 상태는 아니지만 현재 시세가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지를 좀 잘 받았는데 19,800원짜리가 좀 이탈되지 않고 이대로 좀 유지를 해준다면 다시 한번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지난 2022년 1월 달에 찍었던 22,900원짜리도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 구간 좀 잘 지켜보시면서 아직까지 매도 안 하신 분들은 19,800원 이탈되지 않는 한 홀딩 관점 유지하시고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22,900원 이상 다시 한번 바라보는 전략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래서 텔레칩스까지 리뷰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이 나오게 될지 김태성 이사님도 고심해서 또 박정수 대표도 고심해서 종목을 갖고 왔는데 한 주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는 오늘 마감에 산다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두 분이 선택한 오늘의 종목은 실적과 실적이 더해진 종목이고요. 그리고 극심한 가뭄, 뭔가 네. 여름과 관련된 종목인가요? 여름보다는 조금 이제 먹는 거에 먹는 거? 볼게요. 네, 어떤 관련이 종목입니까? 현대로템과 KCPD를 갖고 왔는데 네. 아니 오늘 같은 날 현대로템은 정말 이 불타자 아닙니까? 아마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현대 로템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뭐 현대 로템에 대해서 제가 뭐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는 것보단 결국 이제 매매 전략을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가져가는지 여부가 가장 궁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이제 이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전동차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기차, 전철 이쪽이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적자가 좀 커져 왔었어요. 하지만 이제 작년 그리고 올해 들어오면서 그 적자폭이 굉장히 많이 줄었고 여기에 이제 방산 쪽, 특히나 이제 폴란드 K2 전차에 대한 조기 납품 이 부분이 올해 다가오는 분기 실적이 잡히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실적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이 지금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일단은 전 고점 4월 25일 날 기록했었던 전 고점이 37,800원을 넘어가느냐 아니면 넘어가지 못하느냐가 이제 포인트일 것 같은데 뭐 거의 다 왔습니다. 뭐 이 정도 가격이라고 하면 한 번 더 강하게 넘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이제 뭐 같은 섹터 안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는 저는 현대로템이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전동차 사업부를 가지고 있어서 저는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4만 원, 4만 2천 원까지의 추가적인 상승을 단기적으로 보자. 그러니까 현대로템이 좋다라는 것은 오늘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기업이 좋고 나쁘고와 우리가 사고 파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네. 현재 구간에서는 저는 장기적인 플랜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오늘 이제 이 상승력을 보여주는 32,000원, 33,000원대가 이탈하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4만 원, 4만 2천 원, 4만 5천 원 이 가격대로 한번 기대해보자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도 공략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기술적인 분석까지 더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42,000원, 손절 가격은 32,000원입니다. 사실 김태성 팀장님이 지난주 이 시간에 말한 사막 콘덴서의 주가도 좋은데 박정수 대표님에게 맞아요. 살짝 수익률로 밀렸어요. 네. 네, 현대로템 한번 기대해 보겠고요. 이번엔 박정수 대표의 캘시피드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비료? 사료죠. 사료주잖아요. 네. 가뭄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일단은 밀 작황이 좀 좋지 않으면 네. 아무래도 좀 사료 쪽에서 좀 시세가 좀 나오는 특성이
있습니다. 오. 그리고 음식료 섹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네. 이미 이제 음식료 섹터 같은 경우에는 천일염 관련으로 한번 부각을 지금 강하게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사료 쪽으로 수급이 좀 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평원 지역 중심의 이제 극심한 가뭄이 60년 만에 처음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한마디로 60년 만에 최악의 밀 흉작 가능성이 접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프리카 7개국 지도자가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모두 이제 종전 요청을 했는데 이 젤란스키나 푸틴 모두 거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예정인 흑해 곡물 수출 협정에 또 난항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료 관련주들이 20영업일 안에 또 한 번 시세를 주지 않을까 살짝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KC피드 같은 경우에는 양계용, 양동용, 추구용, 이 가축 가금용 배합사료 전문 업체이지만 이 사료 관련주들이 실적이 좋은 종목들도 있고 나쁜 종목들도 있고 또 시장에 또 많이 부각을 받은 종목이 있고 부각을 덜 받은 종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KC피드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고 시장의 부각을 덜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슈로 한 번 정도는 시세를 좀 만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월봉상 흐름을 보더라도 주봉상 흐름을 보더라도 한 번 강하게 지난 2022년 초반에 부각을 받았다가 그대로 꺾여서 바닥을 기고 있는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슈만 한번 터져준다면 다시 한번 시세가 또 세게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 구간이 2,930원 이하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여기서 시세만 한번 강하게 터져준다면 전고점 부근인 3,300원 정도 자리까지는 한 번 정도 터치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그 정도 한번 바라보시고 손절 라인은 2,800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량난, 가뭄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사료주들이 움직였던 것을 본다면 이번에 KC피드에게도 기회가 올 것 같다. 목표 주가 3,300원, 손절가 2,800원. 이 종목 역시도 단기 수익을 노리는 거네요. 그렇죠. 튀면은 적당히 맛 빠져나와야죠. 튀면 적당히 빠져나오자라고 두 분 모두 다 오늘 마감에 산다 KC피드, 현대로템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그 외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종목, 갖고 있는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될지 SPG부터 보죠. 오늘 저희가 조금 전에 현동의 덕분에 시간에 큐렉소를 이야기하면서 로봇주들이 다시 좀 반등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했는데 감속기하면서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SPG잖아요. SPG 역시 무언가 좀 충분한 조정을 겪고 올라설 때가 되지 않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나라 시장뿐만이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지난주에 굉장히 많은 지표 발표와 이벤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잘 해결이 됐어요. 하지만 이제 이번 주부터는 딱히 특별한 뉴스가 지금 나올 만한 구석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이 더 몰릴 때, 그러니까 그 관심이라고 하면 당연히 거래량이고 거래량은 돈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해당 종목에 이제 돈이 들어올 때 저는 그때 더 접근을 하시는 게, 그러니까 제가 오늘 현대로템 드리는 이유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거래량이 풍부하지 않은 이 시장에서 현대로템 쪽으로 관심이 쏠렸기 때문에 가는 종목에 더 가는 그러한 전략을 좀 말씀드리려고 현대로템을 좀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SPG 그룹이 가지고 있는 성장성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SPG 감속기에 대한 매출 우리가 이미 1분기에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1월부터 3월 달까지 쉼없이 올랐었고요. 근데 이제 이것보다 더 새로운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 강하게 상승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기업은 좋습니다. 하지만 트레이딩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이 구간보다는 3만 원 초반대, 그러니까 조금 더 가격적인 조정을 기다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데 좋은 거 지금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새로운 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지켜보겠다. X였고요. 박정수 대표는요? 저도 뭐 지금 한 번 정도 이렇게 주가를 좀 크게 한번 띄운 종목들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수급적으로 보면 크게 밀릴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이 32,000원대, 31,000원대 이때부터 좀 매수를 유지해주고 있고요. 또 기관도 최근 3만 원대 초반에 또 유입이 돼서 보유 포지션을 또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들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는 이상 한 번 정도 시세를 조금 더 만들어내면서 전고점 부근을 한 번 정도 위협을 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32,900원짜리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한 번 정도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오 의견을 드렸는데 이미 이제 시장이 한번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32,900원 손절 라인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기본적으로 37,000원짜리가 단기적 저항 자리지만 네. 돌파한다면 4만 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OX가 나뉘어졌습니다. 이슈냐, 수급이냐, 약간 이런 기준의 차이가 있었고요. 두 번째, 농심으로 넘어가 볼게요. 갑자기 또 이 정부의 라면값 인하 이야기가 나왔어요. 원재료가 올라서 가격 올렸으면 원재료가 떨어졌으니 당연히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농심의 주가 그리고 라면 관련주 주가가 오늘 빠지거든요. 김태성 이사.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소나기는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농심도 그렇고 삼양식품도 그렇고 지금 뭐 라면 관련주로 엮여서 올라간 종목군들은 아랫꼬리가 조금 강하게 달리면서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주긴 하지만 네. 저는 일부라도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추세가 급격히 이탈됐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조금 이제 이 압박 아닌 압박성 멘트가 지금 나오면서 만약 가격이 정말로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 이 영업이익단에서 이제 재무제표 문제가 좀 부담이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박정수 대표님이 또 이야기 드렸던 이 자연재해와 맞물려서 만약에 또 이렇게 가격을 내렸는데 그 라면의 재료라고 할 수 있는 뭐 부재료들이 올라간다라고 다시 하면 또 오른다면. 네, 다시 또 올라간다라고 하면 또 갑자기 판가를 올릴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일단은 소나기는 좀 피해 보자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기는 피하자. 오늘 농심이 장중에 9% 넘게 밀리기도 했어요. 삼양식품도 그랬고요. 오늘 농심은 저희는 피하겠다. 추가로 매수를 하거나 홀딩하진 않겠습니다. 이어서 SM으로 가보죠. SM이 그 첸백씨 논란이 있었잖아요. 3명의 아티스트가 그 좀 불공정한 거래였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펼쳤는데 원만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다시 SM 이런 리스크 떨쳐내고 올라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박정수 대표? 일단은 SM은 지난번에 이제 시세를 크게 한번 끌어올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솔직히 좋게 보지는 않는데 오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이유는 마찬가지로 또 수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인은 아직까지 수급이 좀 강력하게 유입은 되지 않고 있지만 기관이 갑자기 사들이고 있어요. 대략 한 10만 원 정도 라인부터 갑자기 사들이면서 한 10% 정도 지금 끌어올린 상황인데 아무래도 여기서 11만 5천 원 정도 라인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력이 13만 원 정도 구간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1만 5천 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13만 2천 원 정도 자리까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또 이슈라기보다는 이제 현실적인 포인트는 다른 이제 엔터주들에 비해 맞아요.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갔어요. 많이 눌리면서. 네. 그리고 또 실적이 상당히 많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만 해도 5,700억이었던 매출액이 올해는 1조 원을 넘길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외형적 덩치도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분기 실적 나온 거 보면은 지배자본 총계가 6,700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2조 8천억이어서 다른 엔터주들에 비해 좀 낮게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래서 기관이 좀 달라붙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정도 관점 좀 잘 참고하셔서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타 엔터주들이 신고가를 기록할 때 이미 먼저 SM이 한번 시세가 분출됐었잖아요. 카카오엔터랑 엮이면서. 그래서 쉬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갈 것이다 라고 SM 오 의견이었고요. 이번엔 위니아 볼게요. 여름 왔으니 또 여름 테마주 봐야죠. 오늘 너무 더워요. 제가 어제 그 더위에 나갔다가 진짜 쓰러질 뻔했거든요. 타기도 탔고요. 그러다 보니 빙그레 위니아 같은 폭염 관련주들이 또 한 번 시장에서 테마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길게 가져가 봐도 될까요? 짧게 가져가야죠. 짧게라도 계절 가져는 추니까. 가보자. 네. 일단 뭐 대표적으로 지금 이 가전제품 쪽은 위니아, 위닉스, 파세코 이런 기업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위니아가 지금 시세적으로는 가장 탄력을 좀 보이고 있어서 저는 이쪽을 한번 트레이딩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이제 영역을 확장을 해보면 배럴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래시가드를 만드는 네. 기업. 최근에 시장에서 의류 쪽이 강세거든요. 근데 또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의류 기업들이 굉장히 매출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가복을 만든다거나 뭐 필라테스 하실 때 입으신다거나 그러니까 작년에는 골프 의류가 굉장히 이제 히트를 쳤다면 올해는 이제 이 요가복이라든지 필라테스 그리고 또 여름이다 보니까 이 래시가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금부터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절주들은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 추가적인 또 더위가 주말에 몰려올 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서요. 단기적으로 한번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가져가 보자. 근데 이런 여름 테마주 뒤늦게 매수하셨다가는 또 다시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행동하신다면, 액팅하신다면 조금 빠르게 액트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는 0.52%의 내림세를, 코스닥은 0.03% 빨간불이긴 하지만 보합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특징주로는 어떤 게 보일까요, 박성시 대표? 네, 아무래도 좀 애경 케미칼이 좀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소재 관련 사업을 나타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시세를 지난 4월 달부터 좀 강력하게 끌어올렸는데 그게 죽지 않고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일단 오늘 고점인 26,800원 정도 라인, 요 가격 부근이 조금 저항 라인이긴 합니다. 하지만 현재 시세 탄력성이 좀 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세력들도 가격이 크게 이탈시키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유하신 분들 25,200원 라인 크게 이탈되지 않는 한 그대로 홀딩 관점 유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3만 원대 초반대까지 한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애경 케미칼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13% 넘게 올랐습니다. 동시효과 구간에서도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 동반 외면한 우리 시장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코스피가 0.6% 내림세로 결국 상승 반전은 실패한 것 같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장중에 반등 성공했지만 폭은 미약합니다. 0.65포인트 상승합니다. 지금까지 마감 동시효과 함께하셨습니다.